수리학 셋째 주 첫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난류문제 해법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복습 한번 해보면 유형 1은 관의 길이와 직경, 유량이 주어졌을 때 손실수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유형 2는 손실수도 또는 압력 강하, 그리고 관의 길이, 직경이 주어지고 유량을 구하는 문제. 세 번째 유형은 유량과 관의 길이, 손실수도 또는 압력 강하가 주어졌을 때 관의 직경을 구하는 문제죠. 유형 1은 예제 한 문제 풀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예제입니다. 자, 문제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20cm 주철관의 킬로미터당 손실수도는 12.2m. 관을 통해 흐르는 물의 유량은 얼마인가? 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아스팔트로 포함된 주철관, 아스팔트 포장된 주철관. 이전 시간에 배웠던 표에서 보면 관의 재질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철관이다 하면은 조도가, 절대 조도가 0.12 밀리미터죠. 관의 직경이 20cm, 0.2m가 되고요. 킬로미터당 손실이니까 L을 1000m로 봐도 되겠죠. 손실수도가 12.2m라고 했어요. 12.2m다. 이때 유량은 얼마냐? 그래서 유형 2에 해당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서는 유형 1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직접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에는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왜 반복 계산이 필요하냐면은 이런 문제에서는 유속을 통해서 레이놀즈 넘버를 구하고 레이놀즈 넘버와 상대 조도로부터 관의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 Q 자체가 구하고자 하는 양이기 때문에 유속을 직접 알 수가 없죠. 따라서 마찰 손실 계수를 가정하고 유속을 구한 다음에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서 여기에서 찾은 F와 가정한 F가 같은지를 판단하면서 맞을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반복 계산을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봅시다. 달시 바이스바하 공식으로부터 F를 가정하죠. 달시 바이스바하 공식은 HF는 F 곱하기 D분의 L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 식입니다. 여기서 F를 처음에 가정하게 되면요. 이 식에서 V를 구할 수가 있죠. 이 V를 구해지면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첫 번째. 그러면 F를 얼마로 가정해야 되느냐? 대개 F.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면은 F가 대개 0.01과 0.02 사이에 있다 하는 것을 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값 0.015 정도를 가정한
일단 이 F를 가정하게 되면은 다시-바이스바하 식으로부터 HF는 12.2라고 그랬죠. 가정된 F 0.015 곱하기 0.2분의 1000 곱하기 2G분의 V제곱 해서 V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V를 구해보니까 1.786이 나오죠. 이 V를 가지고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해보니 U분의 VD. U는 외우기 쉬운 숫자예요. 10의 마이너스 6승. V는 1.786 곱하기 직경은 0.2 해서 답은 3.57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레이놀즈 넘버 3.57 곱하기 10의 5승 그리고 상대조도는 D분의 엡실론이죠. 0.2m라고 했고요. 아스팔트 포장 주철관에 대한 절대조도는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0.0006이 나오죠. 따라서 이 상대조도와 레이놀즈 넘버 3.57 곱하기 10의 5제곱에 해당하는 F를 찾아보니까 표에서 0.019 정도가 나오더라. 한번 해볼까요? 이 무늬 다이아그램으로부터 구하는 건데 이걸 지우면은 썼던 게 다 날아가니까 지울 수는 없고 대략 보면은 자 보세요. 3.57 곱하기 10의 5승이면은 10의 5승 3.57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조도 0.006에 해당하는 요 선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이 3.57 되는 요 자리와 만나는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F값을 읽어보면은 대략 0.019 정도가 나올 겁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F는 0.019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가정한 0.015와 다르죠. 따라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로? F는 0.019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마찬가지 요령으로 다시-바이스바하 식에 대입을 해서 12.2는 0.019 곱하기 0.2분의 1000 곱하기 2 곱하기 9.81분의 V제곱 해서 계산을 해보면 V는 이번에는 1.59 미터 퍼 세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넘버는 10의 마이너스 6승 1.59 곱하기 0.2 하게 되면 3.18 곱하기 10의 5제곱. 마찬가지로 무늬 다이아그램으로부터 마찰 손실 계수 값을 찾아보면 대략 0.019가 나오고 얘가 가정한 값과 같아지게 돼서 계산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유속은 1.59로 확정을 짓고 Q는 AV니까 1.9 곱하기 4분의 파이 0.2의 제곱 하면 0.05 미터 3스 퍼 세컨드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풀이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나온 풀이는 이 풀이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이해하기가 쉬운지 판단하시고 이해하시기 쉬운 쪽으로 풀이 방법을 정립해 놓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제 10.5 관에서의 유량 유형2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0도씨의 물이 수조에서 직경 50cm 관관을 통해서 흐른다. 직경이 50cm. 물의 유량을 결정하라. 자, 유속이 주어지지 않고 유량을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복 계산이 필요한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수조에 연결된 관을 흐르는 흐름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L이 100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0m를 지나는데 수두 손실 얼마냐? 수조의 엘리베이션이 60m, 관의 엘리베이션이 40m. 수두 손실이 직접적으로 주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자, 관의 재질은 강관을 통해서 흐른다고 했어요. 강관은 폐에서 연철이나 강철에 해당하는 재질. 절대조도 엡실론을 찾으면은 0.046 mm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해야 돼요. 1번과 2번 사이에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하면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 플러스 Z1 엠마분의 P2 플러스 2지분의 V2의 제곱 플러스 Z2 플러스 H의 L이다. HL은 이 100m 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손실 수도. 이때는 이 손실이 뒤에서 보시면 소손실을 관의 입구 여기서 발생할 수 있고 관 전체를 흐르면서 마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소손실은 무시하고 마찰 손실만 생각합니다. 마찰 손실만 생각하라 했으면은 다시 바이스바하 식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에너지 방정식의 왼쪽 항, 자 여기 수면에서 저수지 수면에서 압력은 0이에요. 유속도 0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은 요 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엘리베이션이 60m죠. 60이 되겠고
또 2번에서는 이 역시 대기 중으로 분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압력은 0이죠. 그리고 유속은 있어요. 2지분의 V2의 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엘리베이션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찰 손실은 다시 바이스파식을 적용해서 D분의 L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은 1 플러스 F D분의 L 2지분의 V2의 제곱 해서 결국은 이 식으로부터 F를 가정하게 되면은 V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하고 유형이 같아요. 유형 2입니다. 풀어가는 패턴이 같죠. 그래서 첫 번째 F를 먼저 가정을 해야겠죠. 아까는 0.015로 가정을 했지만 이번에도 0.015로 시작해도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F를 0.02로 가정해 보자고요. 가정하는 거니까 0.015로 해도 되고 0.01로 해도 되고 0.02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 식을 사용해서 이 식을 뭐 1번식이라고 할까요? 이 식을 사용해서 F를 가정한 F를 넣고 V를 계산하면 V2는 8.86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레이놀스 넘버는 U분의 20도씨의 물이니까 U는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을 사용해도 되겠어요. V2 D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6승 8.86 곱하기 0.5 해서 4.43 곱하기 10의 6제곱.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상대 조도가 B분의 엡실론은 0.5분의 0.0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하면 상대 조도가 이 경우에는 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 정도 됩니다. 이 상대 조도와 레이놀즈 넘버를 가지고 F 값을 찾으면 0.012가 돼요. 그럼 한번 직접 찾아봐야 됩니다. 표로부터. 이렇게 0.012를 가지고 0.012가 가정한 값 0.02와 다르죠. 그럴 때는 두 번째 시산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시산은 0.02가 아닌 0.012로 다시 가정하고 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 일식으로부터 V2를 계산할 수가 있죠. 계산해보면 10.7이 나와요. 그럼 10.7을 가지고 다시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하면 10.7 곱하기 0.5가 되고 이번에는 레이놀즈 넘버가
5.35 곱하기 10의 6제곱이 됩니다. 이 레이놀즈 넘버와 앞서 계산했던 상대조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F를 찾아보면 이번에는 0.012 반복 계산이라고는 하지만은 아주 여러 번의 반복 계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두세 번 안에 다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값과 같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계산이 종료되는 거죠. F는 0.01이고 여기서 유속은 가정했던 F 값으로부터 찾은 유속 10.7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따라서 유량은 10.7 곱하기 4분의 파이 0.5의 제곱 2.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형 2까지 이해를 했으면 유형 3번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형 3은 유량과 길이와 수두 손실이 주어졌을 때 직경을 구하는 유형입니다. 15도씨의 물을 유량 0.08로 수송하고 Q는 0.08로 수송하고 손실 수두가 300m당 HF는 1m,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철관의 크기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자, 아스팔트로 포장된 주철관 아까 했었죠? 엡실론이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에요. 이 D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조도를 모릅니다. 상대 조도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달시-바이스바하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유형 2와 같습니다. HF는 F 곱하기 D분의 L 2G분의 V제곱 이 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자, 어떻게 똑같으냐? 이 식에서는 유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다이스바하식을 직경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F D분의 1 그대로 놔두고 2G분의 1 곱하기 V는 Q 나누기 A인데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식은 직경에 대한 식이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수치들을 그대로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넣었는데 제일 첫 번째 여기서도 역시 F를 가정해야죠. 0.015를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수두 손실 1m는 0.015 곱하기 D는 아직 모르죠. 최종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300m당 1m니까 L이 300m고요. 2 곱하기 9.8분의 1 4분의 파이 D 제곱 유량은 0.08 제곱
해서 D를 구해보면 D는 0.299m. D가 나왔기 때문에 이 D에 대한 상대조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0.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해보면 0.0004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디 다이어그램에서 마찰 손실 계수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유량이 주어져 있고 직경을 구했기 때문에 이 직경에 대한 단면적을 구할 수가 있죠. 0.08 4분의 파이 0.299의 제곱 하게 되면 유속은 해당되는 유속은 1.14. 여기에 해당하는 레이놀즈 넘버는 10의 마이너스 6승 1.14 곱하기 0.299 해서 대략 3 곱하기 10의 5제곱이 됩니다. 이 값과 상대조도 0.0004를 이용해서 F를 찾아보면 무디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F를 찾아보면 0.0178이 나옵니다. 이거는 가정한 값과 틀리죠. 따라서 한 번 더 반복 계산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할 때 F는 0.0178로 시작한다. 그래서 같은 과정을 거쳐서 D를 구해보면 0.305 유속을 구해보면 1.16 레이놀즈 넘버를 구해보면 3.26 곱하기 10의 5제곱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해보면 0.0178 해서 얘는 가정한 값과 일치한다. 그럼 여기서 계산은 종료. 다이아미터는 가정한 값 0.305m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이아미터가 되겠다. 밑에 표에 계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 보다시피 여기서 계산이 종료되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에서 일어나는 손실은 주 손실이 있고 소 손실이 있어요. 주 손실은 주로 마찰 손실입니다. 마찰 손실은 주로 다시 바이스와 식으로 계산한다 배웠죠. 소 손실은요, 마찰이 아니고 이 관과 관이 결합되는 자리에서 생기는 손실이에요. 결합될 때 단면이 확대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구부러지기도 하고 밴딩이 일어나죠. 확대도 급확대가 있고 점확대가 있고, 단면 축소도 급축소가 있고 점축소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손실이 일어나는데, 이 손실들이 공통적으로 속도 수두에 비례해요. 주손실도 달시 바이스바 식을 상기해 보면 마찰 손실 계수 곱하기 D분의 1 곱하기 2G분의 V제곱, 이 전체를 계수로 본다면은 주손실, 마찰 손실 역시 속도 수두에 비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소손실도 속도 수두에 비례한다. 따라서 소손실을 HL이라고 한다면, HL은 속도 수두에 비례하고요. 이 비례 상수를 소손실 계수다, 또는 결합손실 계수다, 부차손실 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소손실 계수다. 이 계수를 구하는 요령이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관 입구로 들어갈 때 이게 이제 어떤 부위냐 하면은, 이런 수조에서 관이 연결되어 있을 때, 관을 향해서 우리 들어갈 때 이 입구가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이럴 때 관 입구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난류가 생기면서, 와류가 생기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관이 직경이 작아질 때, 또는 직경이 커질 때, 구부러질 때, 구부러진 것도 이렇게 직각으로 구부러지는, 이제 직각은 직각인데 매끄럽게 곡선의 형태로 구부러질 때, 경우에 따라서 K 값이, 마찰 손실 계수 값이 틀려집니다. 그리고 이 축소죠. 축소도 이렇게 점축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급축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단면 수축이 일어나면서 와류가 생기죠. 이 부분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요. 반대로 급 확대가 일어날 때, 이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 단면 급축소, 단면 급 확대. 그래서 점축소일 경우에는 이 축소되는 이 각도 세타, 확대될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세타에 따라서 이 소손실 계수값이 결정이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 입구, 출구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렇게 관이 가다가 수조를 만나서 수조 안으로 들어갈 때, 이때도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관 출구 손실이라고.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서의 결합 손실 수도는 모두
속도 수두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때 관 입구의 경우에는 K2로 표현을 하고요. 관 출구일 경우에는 K 소문자 5로 표현을 하고, 관 축소일 때는 KC인데 KC로 합시다. K하고 대문자 C. 이때 C는 컨트랙션이죠. 그리고 관이 확대될 때는 K2, K 대문자 E는 익스펜션이에요. 그런데 급축소와 급확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다르거든요. 급축소일 때는 sudden contraction 해가지고 K, S, C. 단면 급확대는 sudden expansion 해서 S, E.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구부러져 있을 경우에는 bending 따라서 KB.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합 손실 수두식은 결국 총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 손실 수두의 총합으로 나타내고요. 총 손실은 결국 마찰 손실의 합 더하기 결합 손실의 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은 우리가 HF라고 했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일어나는 구간을 넘버링을 하게 되면은 1부터 뭐 N1까지 H, F, I 플러스 결합 손실이 일어나는 구간을 개수를 N2라고 하면 N1부터 H 결합 손실은 L I의 1부터 N2까지 합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미소 손실 또는 소 손실, 결합 손실 다 같은 얘기고요. 여기 써 있는 식 단지 이제 앞에 붙어 있는 HM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HL 그래서 M으로 쓴 거는 소문자 M은 마이너 로스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등가 길이에 대한 부분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단면 급 확대 손실 관련된 계수를 KSE라고 했어요. 단면 급 확대 손실을 계산하는 손실 계수값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식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단면이 이렇게 직각으로 급하게 확대될 때 단면 급 확대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컨트롤 볼륨을 설정을 해보죠. 이렇게 컨트롤 볼륨을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컨트롤 볼륨의 유입부와 유출부에 대해서 연속 방정식, 운동 방정식, 에너지 방정식 3개의 기본 방정식을 적용해 보자. 연속 방정식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1번 중간에 컨트롤 볼륨의 왼쪽을 2번, 그보다 더 왼쪽을 1번, 컨트롤 볼륨의 유출부를 3번 설정을 하면 연속 방정식으로부터 A1, V1은 A2, V2가 되고 A3, V3가 돼요. 자, 운동 방정식은 먼저 이 밑에 있는 식을 한번 보자고요. 작용하는 외력의 합은 로 Q 델타 V죠. 작용하는 외력이 유입부, 유출부 양쪽에서 작용을 하죠. 측면은 관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왼쪽, 오른쪽, 유입부, 유출부 두 군데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2번을 먼저 볼까요? 컨트롤 볼륨의 왼쪽 유입부. 유입부의 단면적은 이만큼이 유입부의 단면적인데 요거는 요 유입하는 관의 단면적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유입과 유출 관의 단면적의 차이 요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 두 면적의 합이 A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2번 단면에서 A 단면과 같은 면적에는 P1과 같은 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요 테두리, 이 단면적이 달라지는 부분, 달라지는 부분의 단면적은 A3와 A1의 차이예요. 그런데 거기 작용하는 압력이 아직 얼마인지 모르죠. 이렇게 작용하는, 이 부분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P 프라임으로 놓자. 그게 왼쪽 단면에 작용하는 힘이고 오른쪽 단면에는 온전히 P3가 작용해요. P3가 A3 단면적에 작용을 합니다. 작용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이렇게 해서 이 세 항이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력의 합이에요. 이것이 로 Q 델타 V. 델타 V는 V3-V1. 예. 그런데 이 식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려면은 이 미지의 항 P'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P'을 일단 P1과 같다 하고 가정을 해보자. 이 P'은 그림에서 보면은 이 벽면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압력인데 일단 P1과 같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P1A1과 P1A1, P'A1이 지워지죠. 그러면서 P1A3, P1A3 이게 지금 P1이에요. P'이 P1A3 마이너스 P3A3는 로 A3V3 V3-V1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 방정식은 1번과 3번 사이에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하면 돼요. 엠마분의
P1 플러스 2지분의 V1의 제곱은 겜마분의 P3의 제곱이 아니죠. 플러스 2G분의 V3의 제곱 플러스 HL 이러면 되겠죠. HL을 단면급 확대 손실이라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운동방정식 이거를 1번 에너지 방정식 2번 식이다 하면 운동방정식 1식과 에너지 방정식 2식을 연립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HL이라고 합시다. HL은 2지분의 V1-V3의 제곱이 된다. 그리고 V1은 V3 연속방정식으로부터 A1, V1은 A3, V3니까 이 V3 자리에 A3분의 A1의 V1 이 항을 이 V3 항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2지분의 V1의 제곱 앞에 붙은 이 계수가 KSC가 되는 거죠. KS 급 확대니까 KS2네요. KS2는 1 마이너스 A2분의 A1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확대된 후의 관의 단면적분의 확대되기 전의 단면적의 비를 1로부터 뺀 값의 제곱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곱하기 2지분의 V3의 제곱이 아니라 V1의 제곱이다. 그것도 같이 나중에 얘기가 다시 되겠지만은 요 속도 수두는 단면 급 확대든 급 축소든 점 확대든 점 축소든 항상 두 관 중에 작은 관의 속도 수두다. 그게 암기하는 요령이 되겠어요. 작은 관의 속도 수두다. 급 확대 손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예제는 이재수 수리학 책에 나와 있는 예제들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경이 0.1m에서 0.5m로 급 확대되는 관로에서 A1은 0 아니죠. D1이죠. D1은 0.1m에서 D2는 0.5m로 급 확대되는 관로에서 물이 0.2 미터 3승/s 율로 흐를 때 단면 급 확대로 인한 손실 수두를 구하라. HL을 K 서든 곱하기 2지분의 V제곱이라는 얘기죠. V1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V2의 제곱이 아니고 만일 직경 0.1m에서 큰 단면의 수조로 유입된다면 손실 수두는 얼마인가? 마찰로 인한 손실은 무시하라. 자, 두 단면의 단면적 및 유속은 A1은
4분의 파이 D1의 제곱. 그래서 0.0079. A2는 4분의 파이 D2의 제곱 0.1963 제곱미터. V1은 Q를 A1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0.2를 0.0079로 나눠주면 25.32가 됩니다. 따라서 단면 확대로 인한 손실계수는 아까 배웠듯이 1-A2분의 A1의 제곱은 1-0.1963분의 0.0079 0.92가 되겠고요. 단면 급 확대로 인한 손실수도 쟤는 KSE 2지분의 V1의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유속 중에 작은 관의 유속이니까 유속 중에 큰 유속으로 하면 큰 값이 되는 거죠. V1. 따라서 0.92 곱하기 2 곱하기 25.32분의 아니죠. 2 곱하기 9.8분의 25.32의 제곱 해서 30.06m가 된다. 만일 직경 0.1m에서 0.5m의 관대관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단면이 큰 수조로 유입된다면 이제 여기가 1번 문제고 두 번째 문제가 D는 0.1m에서 D는 수조로 유입된다는 건 직경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A2분의 A1이요. 이게 거의 이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K, SE는 1이 되는 것이죠. 이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되면 KSE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수조로 유입될 때는 손실 계수가 1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수조로 유입되지 않고 이것이 공기중으로 분사될 때 대기로 분사될 때는 0이 된다. 대기로 분사될 때와 수조, 물이 들어있는 수조로 분사될 때는 다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때 HL은 1 곱하기 2 G분의 V 25.32의 제곱에서 32.68 미터가 된다. 따라서 관으로 유입될 때보다 수조로 유입될 때 손실 수도가 조금 더 발생하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